빵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일을 버틸 힘을 남겨주는 냄새죠. 그 말은 오래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따뜻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살아내기 바빴고 매일의 숨이 가빠서 그 말이 가진 온기를 알아챌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그리고 오늘 그 말이 다시 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작은 골목, 오래된 간판, 그리고 투박한 글씨로 적힌 이름 하나. 바람골목 빵집. 이상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이름이었지만 어떤 기억과 연결되는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호의 목소리가 전화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그 빵집 사장님이랑. 순간 가슴이 턱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 낡고 작은 빵집과 인연을 맺겠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묵어있던 두려움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잠깐만. 엄마가 직접 보고 판단할게.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창밖의 도시 불빛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하루가 갑자기 거칠게 틀어진 느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람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오후, 사람들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젖어 있는 골목이었죠. 골목 끝 작은 가게는 오래된 간판 아래로 부드러운 빵 냄새를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지친 마음을 잠시 붙잡는 냄새. 그런데도 저는 그 따뜻함이 왜인지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문을 열기도 전에 안쪽에서 조용한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반죽 좀 질게 해야겠다. 아침에 오실 그 어르신이 딱딱한 건 못 드시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대답 같은 낮은 숨소리. 진열대 위에 올려진 작은 메모. 거기엔 손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다. 기억하면 더 따뜻해진다.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흔들림을 스스로 눌러버렸습니다. 장사꾼들이 하는 흔한 말이지. 착한 척하려고 쇼하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합리화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본 광경은 그런 단순한 의심으로 덮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불이 모두 꺼진 깊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빵집 사장, 설인이라는 젊은 여자는 작은 상자 하나를 꼼꼼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각 구운 빵들이 온기를 머금은 채 들어 있었고 하나하나 정성스레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조심스레 살핀 뒤 그 상자를 들고 골목 안쪽 어둠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불길한 마음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속고 있는 걸까? 정말로 이 여자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걸까? 그런데 그녀가 멈춰 선 곳은 쪽방촌의 허름한 문 앞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곳. 그 문 앞에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걸까?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온 그녀의 작은 속삭임이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됐어요. 이 빵 냄새 누군가에게 힘이 되겠죠? 그 말이 비 내린 밤 공기 속에서 흔들리며 제 가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저런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일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돌아서려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어딘가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속 무언가는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엔 너무 이른 변화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죠. 흔들리지 마라, 장수진.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보지 마.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조이며 빵집 앞에 다시 섰을 때 낮은 빗소리가 골목을 따라 묻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굽은 노인이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린 양, 오늘은 내가 좀 늦었지. 천천히 오셔도 돼요, 어르신. 지금 부드러운 식빵 막 구웠어요.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가족에게 말하는 듯한 온기였습니다. 노인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빵 하나에도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듯한 태도.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저런 게 다 장사 수완일 수 있어. 손님에게 친절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하지만 그날 밤 또 하나의 작은 흔들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리는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불을 끈 뒤 진열대 아래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듯 미묘한 온기가 느껴지는 봉투. 그리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어요. 어머니가 계셨다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사람 먼저 생각하면 빵도 사람을 따라온다. 그 말은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봉투를 들고 다시 어둠 속 골목을 향했습니다. 처음과 같은 쪽방촌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벽 경비초소 앞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얼룩진 바닥 위에 그녀는 두껍게 포장된 빵을 두고 갔습니다. 저 멀리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또 두고 갔네. 이 동네 천사 맞구만. 맞아. 그 말은 밤 공기를 가만히 울렸고 저는 골목 한쪽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아직 결심을 만들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혼란이 더욱 커져 더 깊은 의심으로 제 마음을 물들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지? 의심과 혼란이 뒤섞인 채 그날의 밤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대비가 쏟아지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빵집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사람들의 어깨 위로 차갑게 내리꽂히던 날이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서린의 힘겨운 싸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빗물이 천장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가루 반죽을 조용히 치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빵 냄새가 흔들리며 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납품업자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서 사장님, 오늘은 좀 저렴하게 가져왔어요. 요즘 장사도 어렵다면서? 이 정도면 딱이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포장을 열고 오래된 밀가루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이 반죽으로는 사람 입에 들어갈 걸 만들 수가 없어요. 납품업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비가 들이치는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더 거칠게 울렸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여긴 도대체 왜 이렇게 까다로워? 비 내리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드시면 속이 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빵을 만들 수 없어요. 그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마치 지켜내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듯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업자가 떠나가자 그녀는 상자를 들고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지붕에서 쏟아지는 물을 그대로 맞으며 상자 뚜껑을 열어 상한 재료들을 한꺼번에 버렸습니다. 그 빗속에서 그녀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순간 제 마음속 어디선가 오래 묵은 가슴앓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익숙했습니다. 너무도 익숙해서 마치 과거의 어느 날 누군가가 제 귀에 직접 속삭였던 음성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가 찾던 첫 번째 큰 반전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제 마음속 의심의 벽이 큰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빵집 안쪽에서 바람에 밀려 넘어간 서랍이 열렸고 그 안에서 낡은 철제 상자 하나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서리는 그 상자를 황급히 집어들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당신이 남겨놓은 것들 제가 잘 지켜낼게요. 철제 상자의 표면에 어렴풋하게 새겨진 글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8 겨울 바람골목에서 만난 한 소녀. 손이 너무 차서 빵을 꼭 쥐어주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잊고 살았던 기억,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누군가가 제 손에 쥐어준 따뜻한 빵. 그 빵에서 나던 냄새. 그 빵을 주며 들려오던 목소리. 넌 잘 될 아이야. 언젠가 이 빵 냄새가 너를 지켜줄 거야.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품어온 모든 의심은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제 상자에 적힌 문장을 본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안에 적혀 있던 일기장을 펼치자 시간의 먼지가 훅 하고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줄 한 줄 그 글씨는 분명히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바람골목에서 너무 배고파 보이는 아이 하나를 만났다. 손이 얼어 있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어른처럼 힘든 기색이 보였다. 따뜻한 빵을 쥐어주니 아이가 울지 않으려는 듯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걸 읽는 순간 30년 전 제 모습이 눈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골목에서 버티던 작은 저, 따뜻한 빵 하나를 손에 쥐어주며 어른처럼 말하던 그 여인, 잘 될 거야. 넌 잘 될 아이야. 그녀가 바로 서린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사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그 어떤 공감의 말도 그 순간엔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선택들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를 의심했고 딸 같은 그 아이를 경계했고 아들이 속고 있다고 단정하며 밤마다 몰래 뒤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진심을 장사 수완으로 치부했습니다. 갑작스레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분노는 누군가를 향한 것도 무엇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과거의 나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오래전 받은 따뜻함을 잊고 살아온 것에 대한 분노, 그 은혜를 알아보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한 분노,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천장을 바라보니 빗물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여기 지키는 거 맞는 거죠? 그 말은 비가 스며든 골목 안에서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저를 향해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롭게 이 가게를 지켜왔는지,
어머니가 남긴 따뜻함을 홀로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 모든 걸 보고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뜨거운 결의가 천천히 끌어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빵집 골목엔 여전히 비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포스터, 벗겨진 간판, 흐릿해진 낙서들 사이로 빵집 간판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서리는 놀란 얼굴로 제게 인사했습니다. 오셨네요. 그네. 지난번 빵이 맛있기도 했고요. 저는 최대한 담담히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는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죠. 가게 뒤편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누수 문제도 해결 안 될 겁니다. 지금 건물주가 재개발 들어갈 거라서요. 빵집도 얼마 못 버틸 거예요. 그 말에 서린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슬쩍 눈을 돌려 그 말을 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건물 관리인 같은 중년 남자. 불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 사장님, 미안하지만 임대료도 조만간 오를 겁니다. 위에서 그러래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어제 빗속에서 상한 재료를 모두 버리던 그 아이의 손. 어머니 일기장을 품고 눈을 떨구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건물주 연락처 알고 계신가요? 아, 네. 그걸 왜? 제가 알아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아 고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빵집 말입니까? 거기 계약 곧 끝나요. 새 재개발 들어오면 자리를 비워야 되거든요. 그 말의 속에서 깊은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 가게가 어떤 곳인지 당신은 아십니까? 글쎄요. 장사가 안 되는 건 알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빵 냄새에 담긴 온기도, 오랜 시간 배고픈 사람을 살린 그 손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걸. 그는 돈만 보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이 골목의 마지막 따뜻함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건물 제가 사겠습니다. 네. 부사장님이요? 가격은 시세대로 하죠. 그리고 대신 지금 당장 계약하세요. 그의 표정에 욕심과 당황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가게를 지키는 것,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행동으로 갚는 것.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뒤 저는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아직도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결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그 아이에게 다가가 진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비가 그쳤지만 마음속엔 아직 먹구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숨기고 있던 진실을 꺼내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죄책감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전 그날 따뜻한 빵을 손에 쥐어주던 그 여자분의 목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넌 잘 될 아이야. 언젠가 이 냄새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약속을 오늘 드디어 지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서리는 반죽을 치대다 말고 제 얼굴을 보고 놀란 듯 멈췄습니다. 아, 또 오셨어요? 네.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앞치마 끈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잠깐 여기 앉아요. 그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빵 냄새가 은은하게 감도는 작은 테이블. 그 앞에서 저는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마치 속삭이듯. 서린 씨, 나는 예전에 이 골목에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에 당신의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셨다고요? 네. 그분이 저에게 첫 빵을 주셨어요. 그 따뜻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순간 서린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처음엔 당신을 의심해서 왔어요. 제 고백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처받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 아들이 당신과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그저 내 두려움만 봤어요. 말을 마친 뒤에도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빵집 시계가 똑딱거리며 챕챕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남긴 걸 제대로 이어가고 있는지, 가끔은 자신 없어서 밤마다 울기도 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알겠어요. 어머니가 살렸던 그 아이가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는 걸 보면 제가 틀린 길로 가진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이 제 심장을 뜨겁게 덮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절대 틀린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 겁니다. 며칠 뒤 새벽 햇살이 빵집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리던 날, 서리는 여느 때처럼 이른 시각에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봉투가 조용히 문 앞에 놓였습니다. 깨끗한 흰 봉투. 그 안엔 짧은 글귀가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건물주 변경 완료. 임대료 동결. 계약 10년 보장. 빵 냄새가 사라지지 않도록. 익명. 서리는 봉투를 천천히 접어 어머니 사진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도 될까요? 그때 마침 문이 열리고 제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죠. 아침부터 바쁘죠? 네. 근데 이제 하루 시작이 더 따뜻해졌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빵 냄새가 가득한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기대 서 있는 오래된 반죽기, 어머니가 쓰던 낡은 레시피 노트,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르며 빛이 바랜 사진 한 장. 모든 것이 그녀의 인생을 지켜온 흔적이자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때 제가 처음 받았던 그 빵, 그거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서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고 따뜻하며 어딘가 어머니와 닮은 웃음. 그 빵이요? 오늘은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녀는 반죽을 치대며 어머니에게 말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지킬 차례래요. 잠시 후 오븐에서 빵 굽는 소리가 고요하게 일어났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가고 저는 그 냄새를 들이마시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냄새 정말 오래됐네. 기억나세요? 네. 그날도
이런 냄새였어요. 조용히 눈을 뜨자 방금 구운 작은 빵 하나가 제 앞에 놓였고 서리는 두 손으로 그것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오랜 시간 떠돌던 제 마음도 비로소 하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빵을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함이 입안에 퍼졌고 오래전 추웠던 골목이 따뜻한 햇살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서린 씨, 네, 당신은 어머니만큼 좋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눈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은 조용히 가슴에 내려앉아 긴 여운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같은 빵을 나누어 먹으며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따뜻한 빵 한 조각이 두 사람의 인생을 잇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 마침내 오랜 은혜의 굴레를 부드럽게 완성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빵집의 향기는 골목을 천천히 안아주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금 더 느리고 따뜻해졌습니다. 남겨진 건 크지 않은 행복, 하지만 오래 버티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따뜻한 빵 한 조각이 사람을 살린다. 이것이 저와 설인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세월을 넘어 함께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